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가설, 가상의 시나리오가 나왔잖아요. 그게 4월 18일까지 임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두 가지 갈래를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고, 그리고 마은혁까지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면은 6인 체제로 가가지고 아예 데드락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덕수가 장기 집권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임명하는 거예요. 마은혁도 임명하고 한덕수가 권한대행이지만은 나는 임명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보수 쪽에서 우위를 만들어가지고 기각을 시키는 방법. 물론 이제 8대0이 나왔지만은 그런 시나리오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 불가능하기보다는 없던 얘기가 나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4월 18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이든 이후든 아니까 그때 두 명을 그냥 한덕수가 임명해 버리는 게 막 얘기를 막 머리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진영에서.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까지 했다면 사람에 대한 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의심하는 것은 그렇지. 그 시점에 그렇지. 그때 사람 얘기를 했다면 이완규 법제처장 얘기를 했겠죠 그때.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설은 사실 탄핵 선고 이후에도 있긴 있어왔거든요. 찌라시 같은 식으로. 예, 있어왔고. 그러니까 아마 이완규, 함상훈 두 명의 이름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둘이 이제 원래는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특임조에서 알박기조로 바뀐 거죠. 지금 한겨레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기 과거 기사인지 뭐 현재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완규 처장이 삼청동 그때 안가회의, 예. 그 회동 뒤에 갑자기 또 휴대전화를 바꿨거든.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 이제 증거인멸 시도다라고 하니까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 휴대전화를 바꾸니까 오해를 받는 거 아니야. 오해를 받기 싫으면 네. 휴대전화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을 그렇지. 하고 아이폰 비번을 누구처럼 감추는 게 아니고 24자리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거를 아이폰 비번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까줘야지 불편한 오해를 안 받는 것이지 얼른 휴대전화를 바꿔야겠다 개업이 선포됐으니까 이런 불편한 오해를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받지 바봅니까 지금. 저것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다른 사실이 최상목 부총리가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을 했잖아요. 임명을 2명을 하니까 국무회의 법제처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무위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왜 반발을 합니까? 법제처장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야, 이게 최상목 웃기다. 권한대행 때도 웃겨. 마은혁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법의 유권을 해석을 해가지고 최상목한테 얘기를 한 것도 이완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네. 또 그거를 버틸 어떤 근거를 스스로 마련한 건데 진짜 문제적 인물이다. 최소한 이완규 처장은 휴대폰을 바꿨어요. 그럼 공직자로서 최소한 적절치 않은 처신입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판관 임명할 때 반발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위헌이다라고 선고도 했는데 그거에 반하는 해석을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혼란을 일으켰으니 최소한 헌법재판관감은 아닌 거죠. 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헌법재판소 기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오늘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야, 뭐죠? 지난번에 무슨 독립기념관장 말고 무슨 굉장히 높은 자리에 극우 유튜버 하나 올라갔었잖아요. 공무원 인재개발. 네, 공무원 인재개발. 예, 예. 그거하고 거의 똑같네. 어떻게 보면은 네. 진짜 헌법재판소에 완전히 반하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건데 그렇죠. 그 옛날에 누구였죠? 그 무슨 유엔을 없애야 된다고 미국에서 유엔을 없애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유엔 예. 대사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럼 그 꼴이에요. 그러네.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임명한 거하고 비슷한 그런 식이구나.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막가파로. 야, 엄청나네.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들은 아니 이 사람은 방은 또 안 빼? 윤석열은? 방은 왜 안 빼? 지금 무단 점거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 금요일쯤에 뺄 것 같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나 되게 궁금했거든. 이거 방 뺄 때 있잖아요. 본인들이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가 포장이사를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포장이사 업체를 부를 때 개인 돈으로 내야죠. 이때부터는 자연인이 이미 공식적으로 됐으니까. 자연인이니까. 네. 경호만 해주는 거죠. 자기들이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 검토가 좀 필요하긴 예, 한데 예.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뺄 때 이제 임기 만료 후에 뺄 때 어떻게 뺐는가. 애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은 뭐 이사비를 누가 내고 안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사비 한 그것보다도 푼이- 일단 빨리 빼라고요 지금. 빨리 빼야지. 빨리 빼는데 그 당장 나가야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기사를 어제 보는데 예. 어제 아침 신문을 보는데 예. 윤석열 측근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수요일 날은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아크로비스타 공사를 하는데 수요일 날은 끝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신문을 볼 때는 수요일 날 나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후가 됐어요. 네. 오후가 됐는데 기사가 또 나왔는데 주말엔 나가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그 반나절 사이, 그 사실은 전날 취재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수요일 날 나가지 않을까 이래놓고서는 주말에는 나가지 않을까? 라면서 이것저것 또 이유를 붙입니다. 그 원래 전에도 했던 얘기. 그 개도 많이 키우고 뭐 경호도 해야 되고 그게 뭐 서초동 아파트에 살 수가 있겠어? 뭐 이런 얘기가 그러면은 이제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았어? 그전에는 그렇죠. 이제 내일 되면은 그러면 내일 되면은 뭐 다음 주에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모레 되면은 다음 달에는 가지 않을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제가 볼 때는 지기현 판사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안전한 구속해야 돼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된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사실상 이완규 지금 함상훈을 지금 오늘 지명한 것도 사실상 이거 사저정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관저정치, 사저정치. 예. 한덕수가 개인적으로 그냥 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윤회 의중이 반영된 겁니다. 이거.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지금 권한대행의 어떤 헌법재판관 임명권 여기에 관여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게 좀 제가 확인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네.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 중에서 이게 있어요. 아까 이제 탄핵 얘기하고 제가 다 했잖아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뛰었거든요. 캠프에 들어간 거는 맞는데 그때 당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3년이 안 지나 지금 3년이 안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 지금. 그렇지. 예. 그러면 당원이었으면 이건 아예 자격 요건이 안 된다. 제가 그거는 좀 아마 민주당에서 확인할 것 같은데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당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캠프 때는 당원이 될 때는, 수 있는데 예, 캠프 때도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긴 한데 요거는 3년이 지났죠. 아니 캠프가 언제예요? 2022년 3년이 안 됐죠.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었습니다. 3월 9일에 있었고 예. 그러면 캠프 지났네. 지났네. 네, 지났어요.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원 가입 여부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을 대법관이나 헌재판관으로 지명을 한다. 수사받고 있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건 막가자는 거거든요. 기존의 대법관이나 기존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예, 순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적어도 뭐 사법적인 그런 부분의 흠결에 대해서는 순수성을 유지해왔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성향은 다 자체하고. 예, 범죄 연루자가 들어온다고? 예. 그거 용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뭐 정영식 재판관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적인 거예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